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의 제목은 Hard Times, 우리말로 바꾸면 힘든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참 가혹하게도 이 곡이 발표된 이후 노래의 제목은 찰스 브라운의 실제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하자 가장 부드러웠던 그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무대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사실 찰스 브라운의 위대한 전성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951년 그의 음악 인생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걸작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블랙 나이트라는 곡입니다. 비록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서 부른 노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멜로디 안에는 빛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Nobody cares about me. Ain't even got a friend. Baby's gonna left me. 블랙 나이트는 아주 느린 단조풍의 블루스 곡입니다. 맥스웰 데이비스의 쓸쓸한 테너 색소폰 소리가 브라운의 목소리 뒤를 낮게 맴돌고 피아노 선율은 노래가 품은 어둠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죠. 이 곡에서도 브라운은 감정을 격렬하게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홀로 남겨진 사람이 쓸쓸한 방안을 거닐며 읊조리는 듯한 방식으로 서글프게 노래합니다. 이 절제된 어둠은 대중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블랙 나이트는 1951년 빌보드 R&B 차트 1위에 올랐고 무려 14주 동안 정상을 지키며 전작인 트러블 블루스에 버금가는 대형 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는 연이어 탑10 히트곡을 쏟아냈고 전국적인 스타로서 대규모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1954년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 조니 에이스의 마지막 투어 무대에도 함께 올랐죠. 하지만 이 화려한 영광의 레이스 뒤편에서 미국 대중음악의 물결은 너무나도 빠르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찰스 브라운의 음악이 늦은 밤 와인잔을 기울이는 고요한 테이블을 위한 것이었다면 거리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들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듣는 음악 대신 몸을 던져 흔들 수 있는 역동적인 음악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이 되자 대중음악계에는 로큰롤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리듬은 터질 듯이 강해졌고 드럼 비트는 전면으로 튀어나왔으며 전기 기타와 색소폰은 청중을 향해 공격적으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젊은 청중들은 그 빠른 박자와 무대 위 스타들의 격렬한 몸짓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난장판 속에서도 찰스 브라운은 여전히 피아노 앞에 차분히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네듯 노래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음악을 못하게 된 것도 그의 천재적인 실력이 어디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망가진 건 더더욱 아니었죠. 그저 세상과 시장이 요구하는 감정의 크기와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 세련되고 부드러웠기에 날 것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새로운 로큰롤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훗날 백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블루스 부흥 운동 시기에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1960년대와 70년대의 젊은 록 청중들은 시카고나 텍사스의 거친 전기 블루스에 열광했고 포크 청중들은 저 남부 델타 지역의 투박하고 오래된 블루스만을 진짜 블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브라운의 음악은 서글프게도 그 정중앙에 끼어버렸습니다. 재즈를 듣는 사람에겐 너무 블루스 같았고 블루스를 찾는 사람들에겐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신사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음악을 블루스 발라드라 부르며 고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히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음악 말이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조용한 방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드타임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찰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전국의 음악 차트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끈질기게 스튜디오를 찾아 녹음을 이어갔지만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블루스 거장들이 재발견되는 그 화려한 물결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의 세련된 클럽 블루스만큼은 매번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결국 한때 R&B 차트의 황제로 군림했던 이 위대한 음악가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 눈물겨운 사실을
사실을 굳이 더 비참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건물의 복도를 닦았는지, 어떤 도구를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수만 명의 환호성을 받던 스타가 음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는 사실이죠. 훗날 1997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밤새도록 학교와 빌딩의 차가운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도 늘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챙겨 꼈다고 합니다. 독한 락슨물과 거친 노동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리면 두 번 다시 피아노 건반을 누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만든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외로운 예술가의 마지막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세상이 그를 완전히 잊고 있던 그 가혹한 시간 속에서도 그가 남긴 단 하나의 노래만큼은 해마다 어김없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960년 찰스 브라운은 동료 진 레딘과 함께 Please Come Home for Christmas라는 곡을 썼습니다. 화려한 축제 대신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홀로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들을 위로하는 다정한 노래였죠. Bells will be ringing, the glad, glad news. 교회의 맑은 종소리를 닮은 도입부가 지나가면 브라운의 쓸쓸한 목소리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그저 밝고 행복한 축제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따뜻한 계절이기에 홀로 남겨진 이의 고독은 오히려 더 시리도록 선명해진다고 말하죠.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온 세상을 뒤흔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신기하게도 차트 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다시 피어 올라왔고 오랜 세월이 흐르며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클래식한 크리스마스 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록밴드 이글스와 본조비 같은 수많은 후배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며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게 되죠. 찰스 브라운이라는 창작자의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가 만든 멜로디만큼은 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마침내 세상은 노래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른 진짜 주인의 이름까지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뉴욕의 작은 나이트클럽 트램스에서 열린 그의 소박한 공연들이 재발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무대를 찾은 젊은 관객들과 음악 관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정교한 터치와 감정을 다스리는 묵직한 힘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이죠. 1986년 그는 마침내 재기작을 녹음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습니다. 이 음반을 처음 제작한 작은 기획사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지만 그의 가치를 알아본 블루스의 명가 얼리게이터 레코드가 1989년 이 앨범을 전 세계에 다시 발매하며 귀환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여기에 블루스록의 거물 보니 레이트 역시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브라운을 자신의 대형 스타디움 공연 오프닝 무대에 세웠고 함께 듀엣곡을 녹음하며 젊은 청중들에게 이 위대한 거장을 정중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를 극적으로 구출해냈다고 말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클럽들이 그를 먼저 기억했고 한 장의 음반이 그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냈으며 보니 레이트 같은 동료들이 그 귀환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1996년 그는 블루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1997년에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국립유산 펠로우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최종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자신을 밀어내버렸던 그 거칠고 빠른 로큰롤의 역사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그가 남긴 조용한 자리를 왕관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찰스 브라운은 헌액식을 불과 몇 달 앞둔 1999년 1월 21일 오클랜드의 한 병원에서 우렬성 신부전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그가 세상과의 긴 여행을 끝마친 뒤에야 외롭게 치러졌습니다. 세상이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찰스 브라운은 무대 뒤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고요한 위로의 문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매년 겨울마다 가장 시린 계절의 길목에서 늘 그의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이야기해주는 남자 이상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So many tears since you went away. I always thought of you each night and day. Someday